여러분, 오늘은 월말 정산 겸 앞으로 제가 어떻게 돈을 쓰고 모을지에 대해서 약간 아웃라인이 바뀐 걸 공유 드리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쓴 내역을 다 보여드리기보다 제 월급 기준으로 어떻게 돈을 쓰고 있고 그 외의 돈을 어떻게 쓸 예정이며 왜 그렇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블로그 링크랑 이전 영상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려 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발췌해서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지출 항목들은 이제 저에 맞춰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고정 지출 설정을 하실 때 뭘 넣고 말지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대문자 J답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내가 어쨌든 써야 되는 돈은 다 고정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쪽이 좋아요. 내가 줄일 수 있는 거다 하면은 적지 않으시는 거고 내가 줄일 수 없다,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다라고 하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저축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항목이 원두입니다. 커피를 저는 매일 먹는 사람이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줄이려고 하거나 더 저렴한 원두로 바꾸려고 하거나 해도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삶에 대한 만족도 자체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서 저는 한 달에 5만 원은 원두로 고정 지출로 넣어 놓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취미 활동이라고 부를 만한 활동들을 좀 늘렸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늘리게 된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사람이 정신없이 바쁘니까 우울할 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우울을 밖으로 배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값싸게 얻은 행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너무 우울하다 아니면 내 친구나 지인이나 뭐 가족이 되게 우울해한다 그러면은 우울할 틈이 없게 밖으로 끄집어 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이렇게 이끌어준 언니에게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미생활 비용도 조금 있어요. 저는 그것도 고정 지출로 넣어놓는데 가야금, 탁구 배우는 거 그리고 독서 모임 가는 게 이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월급에서 지금 원두 뺐고요, 탁구 빼고요, 가야금 빼고요, 독서 모임 뺍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은 격달에 한 번씩 돈을 내는데 이렇게 격달에 한 번씩 돈이 나가는 건 한 달로 나누게 해가지고 예산을 빼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격달로 플랜을 다 다르게 짜려고 하면은 이 플랜을 짜야 되는 양 자체가 늘어나게 돼서 엄두가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짜실 때에는 한 달로 나눠서 돈을 미리미리 세이프해두고 계획 안에서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경제관념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런 약간 자잘한 항목들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거기에서 오차가 크게 나시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진짜로 남들도 고정 지출이라고 할 만한 비용들, 통신비, 보험료, 그리고 가족 생활비 공금으로 내는 돈이 포함이 되고요. 병원비도 저는 달달이 나가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다 제외하면 저는 이제 어지간하게 고정 지출을 다 말씀드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정 지출로 들어가는 항목에 저는 저축도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저축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이게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나 둘 다 돈을 강제로 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넣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차하면 안 넣게 되는 게 크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히 예산으로 빼두고 고정 지출이다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하고 아예 없는 돈 쳐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 지출에 ISA, 연금저축펀드도 넣어놓고 적금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고정 지출을 여러분들께 다 안내해드렸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펜 들고 종이에다가 하나씩 내가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적어보세요. 제일 위에다가는 본인의 월급 실수령액을 적고 그 밑에 마이너스 형식으로 내가 어쨌든 생활하려면 필요한 돈들을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정지출 당연히 월세 공과금이 들어갈 테고 직업적인 이유로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 그럼 그 프로그램 이용료 같은 게 고정 지출에 포함이 되겠죠.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거지만요. 말씀드리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하나 적었어요. 고정 지출이 하나 더 있었네요. 저도 업무 관련해가지고 고정 지출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의외로 나 돈 많이 남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한 달 동안 어디에다가 돈을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남은 돈을 다 쓰겠다 그러면 나는 추가적인 저축이나 미장의 투자 같은 건 아예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가 꽤나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말에 카페 가는 게 거의 유일한 힐링이에요. 사실 힐링이라기엔 취미를 평일에 많이 하긴 하죠. Anyway, 그 주말에 저는 카페를 가서 사진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카페 가는 거를 고정 지출 외에 남는 돈 중에서 이 정도는 쓰겠다. 그 예산을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지출만이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지출도 얼추 내가 뭐에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애인이 있어서 나는 주말에 이 정도 돈은 써야 돼 하면 그것 또한 고정 지출이 아닌 지출로서 포함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나 무조건 아낄 거야. 뭐 최저가로 살 거야. 나는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만 애인하고 밥을 먹을 거야. 이러면은 그 소통의 오류가 쉽게 생길 수 있고 분란 내지는 약간 내란이라고 할까요?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에 가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나면 뒤풀이를 왕왕 참석하게 되는데 그 뒤풀이 비용도 저는 이렇게 지출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고정 지출 외 지출 항목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금 외에 가족들하고 쓰는 돈도 저는 매달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제가 고정 지출로 설정하는 항목과 고정 지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쓸 거라고 예상되는 지출들을 다 설정을 했어요. 이러고 이제 남는 돈이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돈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돈에 얘는 뭐가 있냐 하면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는다거나 뭐 어디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돈들은 다 이런 항목들 빼고 남은 돈을 예상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미 고정 지출에서 거의 월급의 90% 이상을 썼다.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정 지출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은데 고정 지출은 사실 월세는 전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타협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여야 되는데 의외로 알뜰폰 진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알뜰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알뜰폰을 굉장히 추천하고 저도 그래서 통신비가 한 달에 5,000원 나가거든요. 물론 5,000원은 좀 많이 적은 편이어서 데이터에 허덕일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뭐 데이터 그렇게 불편함 없이 막 쓰는 정도여도 10,000원 초반대면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10,000원 초반대 해결을 보셔라. 그리고 알뜰폰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핸드폰을 자급제로 사셔야 됩니다. 핸드폰은 그냥 기계를 사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할부를 끊으시면 안 돼요. 저도 20대 때 초반에는 할부로 핸드폰 사서 월 요금제하고 같이 나가게 설정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일단 고정 지출 자체가 크게 늘게 돼서 내 소비를 컨트롤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져요. 이게 뭐 한 해봤자 10,000원, 20,000원인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10,000원, 20,000원이 모여서 내가 나중에 뭘 하고 싶을 때 거기 보탬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하나 더 사 먹고 싶을 때 거침없이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보이지 않는 통신에 쓰는 돈은 좀 줄여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돈이 부족하게 된다 하면 취미부터 줄이시는 게 맞긴 해요. 이상적으로는 취미부터 줄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저처럼 약간 특수한 케이스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 취미만큼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취미가 나에게 갖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약간 감성적으로 촉촉하게 다가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이야말로 촉촉하게 다가가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돈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돈이 감정을 컨트롤하기도 하지만 감정이 돈을 컨트롤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정과 돈이 정말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고 이걸 쭉 끌고 가는 약간 동행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취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넣으실 때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과하지 않는 선이라 함은 내가 취미 때문에 너무 피곤해. 그래서 직장 생활에 지장이 가. 이러면은 더 이상 그 취미는 취미가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빈도를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쉬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이제 취미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약간 자가당착했던 부분이 그건데, 취미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취미를 정말 막 한 번 시작하면 막 3년, 4년까지 꼭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다가 안 맞으면 그만둬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한 6개월 했다가 저게 더 하고 싶으면 저걸로 바꿔봐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탁구도 끊고 테니스도 끊고 뭐 보드게임 클럽도 끊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탁구를 했고 이걸 몇 달 했으면 이제 테니스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원두를 타협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타협한 게 이 가격대예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걸 다 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월픽도 사고 홈 바리스타 클럽에서 하는 것도 다 사고 했으면 한 달에 10만 원이 뭐야, 20만 원도 거뜬하죠. 근데 5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는 그 것들을 정말 땡긴다면 한 번 사지만 두 번까지는 절대 사지 않겠다고 나름의 원칙을 세웠고, 어지간하면 그렇게 조금 네임드라고 해서 좀 유명하고 좀 비싼 원두보다는 그래도 좀 가성비 라인이라고 하는 원두 쪽으로 어지간하면 구매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원두 드셔보시는 분들, 그 커피 내려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 5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엄청난 양보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의 조정 정도는 내 소득 수준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정과 해야 할 조정들은 하셔야 된다. 내가 돈을 버는데 이 정도도 못해 하는 보상 심리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엔 일종의 자학이에요. 내가 이것도 못해라고 해서 현재의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미래의 나를 혹사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 소비를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고,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짜고 생활을 할 때 있어서만큼은 미래의 나를 위한 거다. 그리고 현재의 나도 이거에 적응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짜고 하는 행동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 더 건강하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저는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좀 피로하게 할 때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빼시고 그냥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 괜찮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돈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의 가치관을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궁금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단기간에 비교적 큰 돈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저시급으로 1년에 3천만 원 모은 건 사실 정말 죽어라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돈을 최대한 안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했다기보다 행동을 하지 않은 쪽에 가까운 거죠.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번 연도도 당연히 3천만 원을 모아서 6천만 원이 이번 연말에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표를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저는 작년과 똑같은 올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내는 거는 제 행복을 위해서 썩 좋은 방향은 아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조금 덜 모으더라도 조금 더 웃는 날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방향을 살짝 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몇 투자 항목들이 빠지게 됐고 취미 항목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계획을 짜서 생활하시면 그래도 정해진 예산, 즉 월급이라는 정해진 큰 틀 안에서 내가 행복도 찾고 미래도 좀 생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